자, 이제 건축과 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여러분 15세기 하면은 이제 조선을 건국한 새로 지었고 도읍을 옮겼잖아요. 지금 개경에서 한양으로 옮겼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해요? 왕이 잘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궁궐을 먼저 짓겠죠. 그래서 15세기는요. 이렇게 궁궐, 그 다음에 이제 성곽,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짓고 있는 모습들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 궁궐 중에서 대표적인 게 있다면 무엇이 있냐면 역시 뭐니 해도 이 조선의 정궁이라고 할 수 있는 경복궁, 그죠? 경복궁이 있겠고, 근데 이 경복궁은 여러분들 조선 전기에 주로 활용되었던 그런 건축물이에요. 조선 전기에. 왜 그랬을까? 경복궁은 여러분들 임진왜란때 불타버려요. 불타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폐허로 그냥 남겨둡니다. 나중에 흥선대원군 때 와서야 다시 준건이 돼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경복궁의 어떤 뼈대는 흥선대원군 때 만들어진 어떤 그런 내용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조선 후기, 임진왜란 이후 조선 후기에서 주로 활동했던 궁궐은 어디일까? 그건 바로 창덕궁이에요. 창덕궁. 창덕궁. 후기에 볼 수 있는 후기에서 주로 활동했던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경복궁 하면 떠오르는 왕이 있으면 누가 있을까? 세종이 있겠죠. 대표적인 왕이 경복궁에서 활동했던 왕이 세종이야. 세종. 뭐 연산군도 있겠구나. 네. 창덕궁에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왕이 있다면 영조와 정조예요. 네. 이렇게 해서 그 왕들이 활약했던 어떤 그런 공간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이 한양 도성을 만들 때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반드시 기본적으로 갖춰놔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좌묘 우사라는 거예요. 좌측에는 묘가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바로 좌묘, 이게 바로 종묘예요. 종묘. 근데 이거는 제가 좌묘우사인데 제가 우묘 좌사로 한번 가볼게요. 좌묘우사인데 우사 좌묘로 한번 가볼게요. 왜냐면 이따 제가 뭘 좀 그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사부터 한번 가볼게요. 우사는 뭐냐면 사직단이에요. 신들, 곡식 이런 것들 또는 땅,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런 그 사직단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좌묘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종묘예요. 왕과 왕비, 어떤 그 신주를 모시고 있는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좌묘와 우사를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 이제 궁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이 좌측에 종묘가 있고요. 경복궁을 중심 우측에 사직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답사 가보시면 그런 배치를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좌묘와 우사가 있다라는 거 이것도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해야 될 건축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해인사 장경판전이에요. 이 해인사 장경판전은 여긴 뭐가 있을까? 여기 가면 뭐가 있을까? 해인사, 경남 합천 해인사. 여기에 가면 바로 팔만대장경. 요 안에 팔만대장경이 있는 거예요. 팔만대장경. 고려시대 때 몽골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보관하고 있는 건축물이 이 해인사 장경판전. 이거는 조선시대 때, 조선 전기에 만든 거고, 팔만대장경은 고려 몽골 침입 때 만든 거고. 그 차이점 일단 기억해 놓으세요. 근데 진짜 해인사 장경판전은 이건 정말 미스터리예요. 난 정말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이게 언제 갔냐면 정말 그 뜨거운 8월. 엄청 습해요. 엄청 습해. 그때 제가 한번 여기를 답사를 갔는데 이게 해인사 이 장경판전 올라가는데 이 계단이 거의 직각 수준이에요. 직각 수준. 이게 그냥 이렇게도 못 올라가. 옆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얼마나 좁고 높은지 가파른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땀이 막 그냥 엄청 또 습하죠. 엄청 덥죠. 완전히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장경판전의 건물에 딱 들어간 순간 이건 정말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건 신비한 경험이에요. 어떤 경험을 하냐면 대박.
너무 시원해. 정말 문 하나 들어왔을 뿐인데 그 밖과 장경판전 안에 공기는 완전 달라요. 그래서 나는 이 에어컨을 이렇게 빵빵하게 틀었나 보다라고 에어컨 둘러봤어. 없어. 그냥 그 건물 자체에서 뒷산에서 오는 그 바람을 머금어 가지고 이걸 계속 순환시키면서 만들어낸 그 장경판전 안에 공기예요.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물론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창문이 좀 특이해요. 위에도 창문이 있고 아래에도 창문이 있어요. 뭔가 있는 거야. 이 건물에 그냥 장치를 완벽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팔만대장이 이건 목판이잖아요. 목판의 그 약점은 뭐냐면 습기를 먹으면 뒤틀린다는 거예요. 뒤틀리면 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 찍지도 못해요. 이거는요. 이건 엄청난 이건 손해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보관해내려면 습기를 머금지 않는 완벽한 어떤 장소가 제공돼야 되는데 이걸 해인사 장경판전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 정말 너무 어떻게 에어컨 없이 이걸 가능하게 만들지? 대단하다. 제가 갔을 땐 그랬어요. 정말 대단하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정말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보존해야 될 정말 세계적 문화유산이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인사 장경판전 여러분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어떤 그 조선 15세기 아주 유명한 그런 어떤 그 건축물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세기 건축물들 중에서 여러분 탑을 한번 볼 텐데 이 원각사지 10층 석탑이라고 있어요.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 왜 옛날에 그 파고다 공원이라고 이야기했었죠? 파고다가 영어로 우리나라 말로 무슨 뜻인지 아세요? 파고다? 파고다는 탑이라는 뜻이에요. 탑을 영어로 파고다라 그래요. 그래서 파고다 공원을 지금 우리 영어로 안 쓰고 뭐라고 부르죠? 탑골 공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탑골 공원에 가면 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탑이 바로 이거예요. 원각사지 10층 석탑. 근데 이건 제가 앞에서 고려 설명할 때 설명드렸죠. 바로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모델로 해서 만든 탑이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대리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유리관 속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대리석은 이제 산성비 맞으면 녹아요. 그래서 그걸 보관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있는데 그래서 이 탑을 옛날에 백탑이라고 그랬어요. 하얀색이니까 백탑. 근데 이 백탑에서 정말 나중에 여러분 조선 후기 때 여기서 모여가지고 여기서 이 학문을 논의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조선 후기에.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백타파라 그래요. 백타파. 특히 이제 중상학파들 대표적인 인물이 뭐 박지원을 이제 좌장으로 해가지고요. 박지원, 박제가, 뭐 이덕무, 뭐 이런 인물들, 이런 인물들이 지금 또 이 원각사지 10층 석탑과 또 인연이 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고려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지금 경천사지 10층 석탑에 영향을 받은 탑, 뭐 똑같아요.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 게 바로 이 원각사지 10층 석탑이다라는 거 빠밤 이렇게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조선 전기 15세기는요. 이런 어떤 건축물들이 있었고요. 16세기로 가볼게요. 15세기는 이 한양도성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필요했던 그 궁궐과 성곽이 필요했다면 16세기는 여러분들 사림의 시대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사림은 유향소, 향약, 서원 이걸 통해서 어떤 자신의 어떤 세력을 불려나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중에서 인재 양성을 했던 곳 바로 이 서원입니다. 서원. 자, 이 서원은 어떻게 이제 배치가 되냐면 이게 지금 건물이에요. 서원 건물인데 맨 위에 뭐가 있냐면 이제 사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뭐가 있냐면 강당이 있어요. 강당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기숙사가 있어요. 동제, 서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숙사가 있어요. 이 사당에서는 뭘 할까요, 여러분들? 사당에서는 당연히 제사를 담당하겠죠. 제사. 그리고 강당에서는 그렇죠. 교육을 담당하겠죠. 교육을. 이런 구조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최초의 서원이라면 바로 이 최초의 이런 모델을 갖고 있는 서원은 바로 백운동 서원입니다. 백운동 서원.
이게 최초예요, 최초. 최초인데 이 백운동서원이 나중에 이름을 바꿔요. 예, 뭐라고 바꾸냐면 주릉 바로 소수서원으로 바꿉니다. 소수서원. 이 소수서원으로 바꾸는데 그 많은 역할을 했던 인물이 예, 누구냐면 바로 퇴계이왕이에요. 퇴계이왕. 이 백운동서원 같은 경우는 주세붕이라는 인물이 운영한 건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선현을 모시고 교육도 시키고 또 선현을 기억하는 어떤 이런 모습 너무 좋은 거예요. 퇴계이왕이 건의를 해요. 전하, 이렇게 좀 좋은 모델이 있는데 좀 지원 좀 해주십시오. 국가가 뭐 좀 이렇게 좀 팍팍 좀 밀어주는 거 좋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이 소수라고 한 게 뭐냐면 사액이에요. 사액. 내릴 사자, 액자를 내렸다는 거. 왕이 현판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이제 소수서원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소수 사액서원이 되면 여러분들 왕이 내린 거잖아. 그죠? 국가가 인증한 거잖아. 그래서 여기 면세예요, 면세. 세금을 내지 않아요. 여기서 운영하는 어떤 그런 농작물들 같은 거는요, 세금을 내지 않아요. 엄청난 혜택인 거죠. 그죠? 땅도 주고 세금도 걷지 않고. 좋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혜택들을 지금 출발시킨 게 바로 이제 이왕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 모습이고요. 여기 특히 이제 소수서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양 있잖아요, 안양. 예, 안양을 지금 왜냐면 안양은 성리학을 우리나라 최초로 소개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이 안양을 지금 예, 배향하고 있다. 안양을 지금 안양 영정을 지금 예, 모시고 있는 곳. 예, 그 경북 영주 쪽에 가시면 이런 서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많이 있는데 여기도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고 참 근사해요. 아주 넓은 그런 공간이 있는데 제가 그래도 정말 기억나는 서원이 있다면. 저는 병산서원이라고요. 예, 안동 쪽에 가시면 있거든요. 와, 정말 그 병산은 뭐냐면 그 앞에 병풍처럼 두른 산이 이 강을 따라 쫙 펼쳐져요. 예, 거기에 이제 딱 누각이 있는데 거기에 탁 올라오면 그냥 이건 공부가 될 수밖에 없어. 그냥 앞에는 강이 흐르고 병풍처럼 쫙 병산이 쫙 이렇게 있고 절경 중에 절경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안동 가시면 안동에 가시면 여러분들 그 도산서원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병산서원도 꼭 한번 가보시고. 정말 이 호연지기. 앉아가지고 정말 책 좀 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멋진 그런 공간이니까 한번 좀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6세기는 바로 이런 서원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이 건축과 탑 중에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세계유산으로 정해진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볼게요. 먼저 지금 이 창덕궁, 그 다음에 이 종묘, 그 다음에 해인사 장경판전, 해인사 장경판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서원. 와우. 네. 이 모든 것들이 두둔두둔 네 바밤바밤 짠 바로 예, 세계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네, 세계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 이거 정말 그러니까 세계인들이 이건 이제 우리나라만의 어떤 문화유산이 아니라 세계인들이 함께 지켜놔야 될 어떤 우리 인류의 문화유산으로서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들 좀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세계유산으로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다는 것. 여기 팔만대장경은 여러분들, 요거는 기록유산이에요. 네, 기록유산. 이건 이제 세계 문화유산이고요. 이건 세계 기록유산으로 다 유네스코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 와, 진짜 많네요.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공부하면서 여러분 한번 기억해 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정말 자랑스러운 조선시대의 특히 조선 전기의 그런 문화유산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